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오늘 보실 차는 디스커버리, 그것도 스포츠. 랜드로버에서는 막내죠. 막내지만 아주 우렁차고 듬직하고 이런 이미지를 잘 품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검정으로 하이그로시로 싹 마감을 많이 해놨어요. 검정 요소를 많이 한 것은 뭐 최근의 트렌드죠. 그리고 흘러가는 턴 시그널, 다이내믹 턴 시그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도 묵직한데요. 20인치네요. 스콜피언 제로 20인치 235짜리를 껴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밸런스가 좋고, 그 다음에 뒤에 3분의 2 지점에 C필러는 저렇게 딱 포인트를 희게 흰색으로 줘가지고 크기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20인치 235, 50, 20인치 짜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쁘고요. 뒤쪽에 특히 많이 바뀐 게 이런 부분입니다. 딱 보시면은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싹 다 바꿔주고 지난번 1세대보다는 훨씬 더 이쁘게 됐어요. 내부가 싹 다 보이도록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보이고 내부가 싹 다 보이고 가운데에는 줄을 이렇게 넣고 위아래 반짝거리는 것도 이쁘게 나니까요. 요거를 야간에 보면은 굉장히 더 이쁘죠. 뒷부분이 야간에 보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과거의 1세대보다 훨씬 더 이뻐진 부분이 이 뒷부분. 턴 시그널이 중간에 딱 허리 벨트쯤으로 딱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내부가 싹 보이도록 투명 쪽으로 투명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제 검정으로 하이그로시르 스포츠라고 딱 놨고요. 너무 스마트하고 굉장히 막내지만 단단해 보이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5년 만에 바뀌었으니까 페이스리프트 크게 바뀐 거는 없지만 그래도 세련된 요소를 곳곳에 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7,100만원. 랜드로버에서도 이제 6, 7천만원대 차가 등장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2015년에 어느 정도의 열풍은 딱 불었었죠. 요거를 계속 이 인기를 이어가고자 이렇게 약간 대중적 모델 뭐 이렇게 이미지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뒤쪽에 보실까요? 공간성이 4m 60 치고는 공간성이 꽤 괜찮아요. 골프 딱 가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넉넉하죠. 아주 한 개가 쑥 들어가고, 대각선으로 놓으면 두 개 딱 들어가고, 가방도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치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220V 하나 넣고요. 나머지는 제치면 되죠. 이렇게 쑥, 그 다음에 쑥 하면 쑥 제쳐주고, 뭐 이런 부분에 2개를 넣었습니다. 저 앞에는 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싹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뺄 수 있고요. 빼면은 평탄하진 않지만 약간 각도 있게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뭐 작지만 굉장히 알찬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시면 이 정도의 넓이 아주 넉넉합니다. 45cm 정도 레그룸, 40cm 정도 레그룸 되고, 게다가 특별한 거는 이게 아래쪽에 손잡이로 잡고 앞뒤로 16cm 슬라이딩이 되고, 뒤쪽에는 또 이쪽 손잡이 가지고 뒤쪽에도 눕혀진다.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쭉 누르면 이 정도까지 완전히 젖히는데 한 5, 6도, 6, 7도 정도. 그 다음에 앞뒤로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서 당기고 빼고, 요거까지도 가능한 뒷자리 아주 넉넉하고 효율성이 넘치네요. 그리고 앞쪽은 보시면 많이들 보신 것처럼 깔끔하고 굉장히 심플한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다이얼식 기어 시프트에서 다시 기어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어봉으로 바뀌어서 S를 넣어서 S에서 이제 뭐 산길이나 결국 오프로더의 어떤 효율성, 이런 맛, 재미, 이걸 느끼기 위해서 다시 기어봉 형태로 바꾼 것 같습니다. 검정으로, 블랙으로 다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중저속으로 쭉 달려보니까 역시 랜드로버는 랜드로버네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랜드로버에서는 제일 막내죠. 랜드로버 위급부터 보면은 레인지로버,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부활한 디펜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허리를 받치는 뭐 디스커버리, 과거에 이제 4, 5 이런 모델이 있었다면 요거는 제일 막내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요 같은 막내 격에 또 하나 있죠. 이보크. 이보크가 있는데 요 두 모델이 같이 막내 담당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레인지로버 그거 제일 전통적인 모델인데 진짜 부티는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소문은 좀 안 좋죠. 오전에 다니는 차는 AS 센터 들어가는 차고, 오후에 돌아다니는 차는 AS 센터에서 나온 차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AS 센터에 자주 들어가는 뭐 이런 차로 좀 평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글로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소위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중국의 부자들이 랜드로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하는 편이죠. 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직하고, 형태가 일단 박스카 형태로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묵직하고 실내 공간을 최대한 빼가지고, 박스형이니까 맨 뒤까지, 앞에부터 뒤까지 아주 공간이 광활한 수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인지로버 1억 원 뭐 쉽게 넘어가죠. 1억 3, 4천까지도 올라간, 디펜더도 1억 4천까지 올라가잖아요. 요런 이제 너무 비싼 모델만 이제 중시를 하다 보니까, 중점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수익성에서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성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차 4m 60인데 5m짜리 레인지로버보다는 훨씬 작은, 그러면서도 벤츠에 이렇게 한 중형급 SUV GLC, 그 다음에 BMW에서는 뭐 X3, X4, X5 뭐 이런 급이 있죠. 이런 급하고 좀 대결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도 좀 해보자, 여태까지 안 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놓은 차가 요 바로 막내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도 제일 낮아요. 2.0 가솔린. 진짜 심플하죠. 2.0 가솔린으로 249마력 37토크를 내니까 딱 적당하게, 그러면서도 랜드로버의 이 쭉 미끄러져 가는 이 느낌, 요 고급스러운 느낌, 요거는 또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사항들 없는 게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반자율 주행,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T맵까지도, T맵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이 차의 GLC나 X3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오프로드에서도 뭐 내리막 제어, 그 다음에 사륜 구동으로 진흙을 빠져나갈 때도 어떤 속도 균형 맞추는 그런 능력, 이런 것까지 편의사항을 빼질 않았어요. 막내격에 흔히 이제 가격을 낮추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뭐 끝내주는 편의, 뭐 이런 것들은 좀 빼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사항이 아주 좋고 디자인도 꽤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7,100만원.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3가지 트림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트림이 아마 디젤의 2.0, 요런 게 6,200만원으로 제일 싼 편이고, 과거에는 6천만원대로 랜드로버를 산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뭐 편의상 뭐 없는 게 없고 굉장히 잘 나갔고, 특히 이렇게 중저속에서는 랜드로버 특유의 쑥 미끄러져 나가는 거 있죠. 2톤 정도의 이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2.0 싱글 터보로 저거 쑥쑥 미끄러져 나가요. 그러니까 토크가 37토크 밖에 안 되지만 한 RPM으로 따지면 1300rpm, 여기부터가 토크가 쑥쑥 나오는 이런 스타일로 중저속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사양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랜드로버의 또 특징이 있죠. 악셀 페달이 너무 소프트해요. 이것도 역시 묵직한 차량에 이게 진짜 묵직해 갖고 아주 무슨 돌덩이가 달리는 느낌, 그러면서도 운전 스트레스 없도록 이렇게 악셀 페달을 소프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달리게 되면 이제 고속에서는 어떠냐, 고속에서는
어떤 성향을 또 갖느냐, 이 가솔린 엔진이 굉장히 뿜는, 파워를 뿜고 토크를 뿜고 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흡기 엔진처럼 굉장히 무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연흡기 엔진의 이제 고 RPM처럼 짜내는 이런 진동, 소음 진동 이런 부분도 없어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받쳐주는 2.0 가솔린 엔진으로 2톤짜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아주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평균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가는 뭐 이런 특성도 대단하죠. 이 밑바닥에 이 프레임, 랜드로버 프레임의 특징이 아주 묵직하고 밑바닥이 아주 무겁게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려놓은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쑥쑥 나가고 대신 균형은 잘 잡아주는, 서스펜션이 마치 에어 서스펜션을 단 것처럼 쑥쑥, 그러면서도 틈새에는 여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됐어요. 과거에 이게 2015년에 처음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나왔는데 첫 출시예요. 첫 모델인데 한 5, 6년 만인 2020년, 21년 요때에 이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 거고, 여기에는 뒤틀림 강성이나 이 밑에 프레임을 새롭게 좀 개발을 해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하고 이보크하고 두 개에다가 그 프레임을 적용을 했어요. 쭉 한번 밟아볼까요? 풀악셀을 밟았더니 이런 느낌. 5,000, 6,000까지 딱 쓰면은 그러면서도 정숙성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또 수평을 맞춰주는 느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너무 편하죠. 게다가 뚝 해서 반자율주행, 크루즈 컨트롤 맞춰놓으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100km 정도, 90 정도 맞춰놓고 손만 툭 얹어놓고 쭉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앞뒤 간격 잘 맞춰놓고 그리고 전혀 운전에 스트레스 없이, 그 다음에 누가 진짜 잘못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갑자기 껴도 지가 쑥 줄이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혀 저는 작동을 안 했고 스스로 지금 끼어드는 차도 잘 발견을 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조절하면서 쭉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랜드로버 스포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 가솔린 엔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디젤 SUV에는 과거에는 무조건 디젤이었죠. 순간적인 파워, 토크를 막 쥐어 짜내는 뭐 이런 힘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돼서 2.0 가솔린 엔진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파워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경유값, 휘발유 값을 넘어섰잖아요. 이러니까 더 이상 디젤을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연비는 한 8.2에서 8.5 정도가 지금 계속 찍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00km당 리터로 이렇게 환산 단위가 11.5 정도로 찍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저걸로 바꾸면 리터당 킬로미터로 바꾸면은 8.5 이 정도 사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능과 달리기와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가솔린 SUV, 게다가 랜드로버 스포츠 성향까지도 갖춘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저는 뭐 오프로드에 뭐 막 다니거나 매니아는 아니지만, 매니아성을 좀 약간 갖고 있는 오너라면은 분명히 GLC나 X3, X4보다 아마 스포츠 또는 이보크 뭐 이런 모델을 더 선호할 게 분명합니다. 굉장히 이제 앞뒤에 이제 사륜구동으로 쑥쑥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뒤틀림 방지 프레임, 플랫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프로더들에게는 이 차를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출퇴근,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출퇴근에서도 4.6m 길이 딱 좋아요. 이거보다 좀 커지고 레인지로버 타고 다니는 다른 동료분이 있는데 5m면은 사실 운전하기가 조금 그래요.
주차하기도 좀 그렇고 공간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이내에 어떤 가장이라면은 또는 어머니라면 이 정도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스포츠 성향이 엄청나고 뭐 소리가 막 방방방거리고 이런 성향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가 과거 레인지로버보다 또는 뭐 디펜더보다 좀 더 날렵하게 움직인다 라는 의미에서 스포츠를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편의 기능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지금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사운드 시스템도 메리디안을 써서 굉장히 부드럽고 칼칼한 음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T맵 처음에는 저 초록색이길래 설마 랜드로버가 T맵일 줄이야. 보니까 오른쪽 아래 보니까 T맵 오토라고 딱 써있네요. 그렇게 하고 도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15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곳곳에서 싹싹 개입을 하면서 부드럽게 차를 멈춰주고 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띠디디 하면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차를 차선 이동을 하면서 싹 뭔가의 느낌이 걸린 거죠, 얘가. 그러면서 삐빅 하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상당히 걸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누르면 쫙 상하 좌우 전부 다 나오고, 좀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제가 달리는 바로 앞에 코앞에 한 1, 2m 앞쪽의 바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좀 예민하게 탁탁 세우네요. 그러니까 제 운전 방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바꿔야 돼요. 옆에 차선 이동을 하면서 앞차에 너무 싹 붙으면서 이제 옆에 차선으로 이동하는 이런 습관. 그러니까 이런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당히 위험하다고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앞차와의 거리도 제 앞차와의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차선 이동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단점을 생각하면은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없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가운데로 달리지 못하고 쭉 넘어가 버리죠. 차선 유지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차선 중앙 유지 보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너무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반자율 주행 시작되는 반자율 주행 위로 올리면은 시작이 되는데, 요게 시속 16km, 제가 지금 몇 번을 해봤는데 시속 16에서 17 정도가 이상에서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히는 천천히 가는 도로에서는 출발이 안 되고 17 정도 살짝 움직이고 난 이후에 올려야 그때서야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된다는 거, 요 정도를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속으로 갈 때는 이렇게 센서, 그러니까 앞차와의 삐삐빅 하는 이런 횟수가 좀 잦아요. 그래서 좀 민감하다. 민감하면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원하지 않았는데 팍팍 서버린다거나, 다른 차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를 두고 앞뒤에 이제 사이를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리기 성향 이런 부분 충분히 부드럽고 괜찮고요. 그러면서도 바닥면을 묵직하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탔고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다음번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